주인의 손과 발, 놀이개가 돼야 했던 노비. 노비는 양반의 손과 발이라고 하였다. 사내종들에게는 맡은 업무에 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물을 깃는 물담살이, 소를 치는 쇠담살이, 똥을 푸는 똥담살이 등이 있었다. 계집종에게는 밥을 짓는 취비, 반찬을 만드는 참모, 빨래를 하는 세답비, 다듬질을 하는 침모 등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했다. 살림이 넉넉한 집들은 교전비라 하는 맨투맨식 전담 몸종이 있었다. 그 밖에 노비들은 시중을 들고 잡미를 도맡아서 했는데,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노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는 일이었다. 욕심이 많은 주인은 사내종에게는 장사를 시키고 계집종에게는 술장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산농공상 중에 장사는 가장 천한 일인데, 사대부들이 종을 시켜 이득을 보려는 짓은 옳지 않다고 지탄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노비가 양반의 수족을 넘어 분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반집 부녀자들은 바깥 외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집종을 곱게 단장시켜 문안 인사를 시키는 일이 잦았으니 이때의 노비를 문안비라고 한다. 또 송사와 관련하여 관아 출두를 해야 할 때는 양반네들은 흔히 자기 집 어린 종을 대신 보내서 관아에 가둬두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초상이 났을 때 대신해서 오는 곡비도 있었다. 또 넉넉한 집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를 두어 양육을 맡기기도 했다. 이때 유모가 되면 집안 잡미를 하지 않아도 됐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고 대우도 좋았기 때문에 계집종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낳은 아기는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고, 주인집 자식이 행여 잘못이 되면 엄한 문책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만 했다. 또 노비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는 주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일도 있었으니, 때문에 여유 있는 집에서는 사내종에게 피리 부는 법을 가르치고 계집종에게는 검은고 타는 법을 가르쳤다. 계집종은 주인의 성놀이개. 계집종만큼 주인에게 손쉬운 성적 대상도 없었다. 그래서 종년간통은 누운 소탁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세종 때 한 고관이 60이 넘은 나이에 15살 어린 종을 어찌해보려다가 여종이 휘두른 칼에 이마를 다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고관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도 않고, 다만 주인을 해치려 했던 종을 사형을 시켜야 하니 만의를 두고 다퉜을 뿐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노비는 서양의 노예보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 혼인한 노비의 경우 제3자가 함부로 겁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양반이 혼인한 여종을 건드리다가 남편 종에게 흠씬 얻어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에게만은 통하지 않았으니, 자고로 노비에게 주인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여서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인륜을 어긴 폐륜으로 간주해서 나라법에서는 교수형을 처하도록 했던 것이다. 당시 문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써있는 노비가 무척이나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주인과의 사통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이었다. 고을의 관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관기가 되면 곱게 꾸미고 다닐 수 있었지만, 수급비라 불리는 관아의 계집종들은 물 깃고 빨래하는 잡일에 시달려 시커먼 얼굴에 주름살 투성이에다 머리도 헝클어져 보기에도 처량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경우 거지 차림으로 고을들을 방문했을 때 자신을 홀대하던 기생을 수급비로 만들고 자신을 잘 모신 수급비를 관기의 우두머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박문수...
다만 관원의 기생들은 평생 편하게만 지냈나? 꼭 그렇지도 않았다. 사람이 모자랄 땐 관아의 기생들도 다모, 식모, 친모 등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다.